자,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봤었죠. 그죠? 유진이는 영상 보고 왔나? 나 보는 법을 모르나? 헐. 네이버 카페 거기 들어가면 거기 이렇게 있어요. 날짜별로. 이렇게 띡 누르면 틀어줘요. 어? 어? 빠지고 어떡하라고 이 새끼야 이러지 말고. 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시적 관점이 있었죠. 일단 거시적 관점은 바탕에 깔려있는 사고가 뭐였죠? 사회는 개개인의 바깥에 따로 존재하면서 개인을 구속하고 형성하는 틀. 개인은 수동적 존재. 그 사회 구조적 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수동적 존재일 뿐이죠.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주체들이 아니야, 개개인은. 그래서 사회는 뭐다? 독자적인 실제다. 개인의 바깥에 따로 존재하는 독자적 실제다. 개인의 단순 결합물이 아니다. 알겠죠? 이런 시각이 바탕에 깔려있죠. 됩니까? 미시적 관점은 바탕에 깔려있는 시각이 뭐였죠?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에다가 이름만 사회라고 붙여놓은 거야. 실체성이 없어. 개개인들의 의식이 모여서 사회제도가 만들어지고 의식이 바뀌고 합의 방식이 바뀌면 그만큼씩 변경되고 할 뿐 사회 구조, 사회 제도 자체는 독재적인 실체성이 전혀 없는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이야. 사회는 명목일 따름이다. 사회 명목론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 그럼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회는 단순한 명목에 불과해. 개개인의 의식의 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회제도는 개개인들의 의식의 변경, 합의 방식의 변경이 생기면 그만큼씩 변화되고 이럴 뿐 사회 자체는 독자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해. 개인을 구속하는 외지적 그딴 거 아니야. 개인의 단순 결합물일 뿐이야. 이렇게 바라보면 아무래도 모든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누구부터 보겠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 의식구조 분석부터 시작한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의를 통해서 사회제도를 만들고 변경해 가는가를 주로 보게 되지. 그 기본 이론이 뭐였죠? 개개인의 외부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이 어떻게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공유되고 제도화되고 또 개개인들의 외부적 상황에 대한 의식이 변경되면 어떻게 의식적 합의가 바뀌고 변경되어 가는가, 이걸 설명하는, 이거 뭐라 그러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상상 이론이라고 하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기억나요? 안 나요? 남자끼리 딥들이 딥했을 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관적인 자신의 인식을 뭐 한다고? 드러내요. 겉으로 드러내서 표현하고 동의를 구한다고, 사람들에게. 이때 막 울고 막 괴성을 지르고 표정을 일그러뜨리고 욕을 하고 막 이런 부정적 상황 공유가 다 함께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내 생각이 맞아. 남자끼리 저러는 건 범죄야. 이런 식의 인식이 공유되면서 그게 제도화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남자끼리 딥디리 딥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지가 않아. 나 혼자만 괴성 지르고 나 혼자만 인상 찡그리고 있지. 주변 사람들은 어때?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 알겠죠? 이래버리면 어때? 혼자 생각이 바뀝니다. 뭐지? 그치? 뭐 피해를 입힌 건데 내가 왜 그랬지? 스스로 생각이 변경돼요. 합의점이 바뀐 거죠. 상황에 대한 공유 정의가 달라진 거죠. 그러면 사회제도는 변경되는 것이다. 그만큼씩. 내 말 이해됩니까? 알겠지? 너 날 이렇게 부처님 미소로 쳐다보는가 갑자기? 알겠지? 그래요. 자, 이해됐습니까? 이게 상상이론이야. 기억나지요? 그럼 상상이론에 입각해서 놓고 보면 어떤 행위도 절대적으로 옳은 행위, 절대적으로 그른 행위의 규정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감정적 공유가 나타났느냐, 상황에 대한 어떤 정의가 나타나느냐에 따라 사회마다 다 다르고요.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공유 방식이 달라지니까 달라지는 거죠. 말뜻 이해됩니까? 알았죠? 좋아요. 그런 거죠.
반면 실제로 사회는 개개인의 바깥에 따로 외재하면서 개인의 모든 의식과 행동과 가치를 다 구속하는 틀이고 개인은 그렇게 수동적으로 만들어져가 사회제도 구조에 의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수동적 존재에 불과해. 개개인들은 실질성 있는 거 뭐밖에 없어? 사회밖에 없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거시적 관점 사회 실제론적 시각이죠. 그럼 이렇게 바라봐 버리면 어떤 사회 문화적 현상이 나타나면 뭐부터 보겠어? 그 구성원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기본 구조.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개개인들의 행위는 그냥 읽힌다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런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와 정의를 먼저 내리고자 하는 이런 시각을 뭐라 그래?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고, 그 사회 구조란 이런 거야. 사회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런 속성이 있어. 이걸 규정하는 두 가지 이론이 바로 기능론이 있고 갈등론이 있었던 거지. 이해돼요? 이게 기능론과 갈등론입니다. 기능론과 갈등론 공통점이 뭐라고요? 사회 구조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규정한다니까? 사회 구조적 속성을 이해하면 개개인들의 행위는 그냥 이해된다고, 읽힌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되죠? 먼저 기능론입니다. 기능론자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는 뭐라고 생각해? 완전 무결한 틀이라고 생각해. 뭐라고? 약간의 오류도 없고 완벽한 체제 구조로 짜여져 있는 구조야.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신체 메커니즘 같은 거야. 우리 신체의 인체의 어떤 구조는 어때요? 모든 장기들이 완벽하게 서로 조화와 협동을 이룰 수 있게끔 짜여진 구조죠. 이해됩니까? 그 인체의 이 구조 같은 거야. 완벽한 구조. 절대 변경될 수 없고 완벽하게 짜여진 구조.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바탕에 깔려있는 시각이 뭐야? 개개인들이 장기라면 개개인들이 서로 조화와 협동을 통해서 전체 건강을 위해 기여하며 이 사회, 이 생명체 전체를 움직여가거든요. 그 개개인들의 협동 조화를 통해서 전체가 함께 전체 건강을 위해서 생명체 하나를 이루어내는 이 생명체 자체가 뭐다? 이게 하나의 사회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하지. 뭐라고 한다고? 무슨 소리야? 사회는 하나의 생명체야. 개개인은 그 생명체 안에 있는 장기 같은 것들이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 모든 개개인들, 장기 같은 우리 개개인들은 어때? 서로 조화, 협동, 그리고 전체 속에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면서 의미와 가치를 갖는 존재들이지. 내 몸 전체를 떠나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게 우리 개개인들이라고. 알겠습니까?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고 다른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 건강을 위해서 일정 부분 기여할 때 의미와 가치를 갖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 개개인들은. 알겠습니까? 그런 관계로 바라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능론자들이 볼 때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 나쁜 거야. 부정적 요소야. 아니 세상이 심장하고 뇌하고 싸우면 어떡해요? 맞아요, 틀려요? 서로 조화 협동을 이뤄야지. 우리 모두는. 됩니까? 그래서 이건 부정적 요소. 사회 전체의 조화를 깨뜨리고 건강을 해치는 부정적 요소야. 알았지? 다음, 기능론자들이 볼 때 사회제도, 법 이런 것들은 뭐야? 특정 집단 일부 구성원들끼리 지들끼리 합의해서 만든 거야? 아니야.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질서. 이게 사회제도야. 알아듣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구성원의 동의의 기초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안정적인 제도 구조라고 이야기해. 알겠습니까? 이들이 볼 때 우리의 현실 사회, 이 현실 사회 구조는 소수의 특정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짜여진 불평등한 그런 구조, 기울어진 축구장 이런 걸까요? 아니면 모두에게 있어서 기회는 공평하고 아주 공정한 경쟁 질서가 잘 확립되어 있는 그런 완벽한 구조일까요? 그 후자예요. 이해되죠?
쉽게 생각하면 돼. 기능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득권, 쉽게 말하면 상류층에 있는 기득권 집단들일까 하층민들이 이거 좋아할까? 그치. 기득권층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회가 항상 아름다워 보이거든. 알겠죠? 우리 현실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읽히고요? 항상 공정, 경쟁 질서 앤드 기회가 모두에게 균등한 안정적인 구조, 판타스틱한 구조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우리 모두는 이거를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이 안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그 속에서 자아 실현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알겠죠? 왜 자꾸 사회 구조 자체에 대해서 자꾸 문제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왜 그래? 알겠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볼 때 사회 불평등 현상 다시 뭐라고? 이게 뭐지? 부권력 명예의 차등 배분된 현상이야. 우리가 사회적 삶 속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부권력 명예죠.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 명예 이런 것들을 쫓는 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나 차등 배분돼 있나? 차등 배분돼 있죠. 솔직히 가슴이 아프지만 저 강남 3구 막 서초 송파 막 강남 이런 데는 어때? 부 높죠. 권력 높죠. 명예 위신 높죠. 되죠? 근데 우리 구로는 너무 슬프니까 저 금천구 합시다. 금천구 독산동 알겠죠? 독산동은 어때? 다 지금 낮죠. 그 수준들이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렇게 차등 배분돼 있는 이런 상태 쉽게 얘기하면 의사는 어때? 명예도 있고 소득도 한 달 평균 2,500이라니까요. 얼마라고요? 한 달 평균 2,500이에요. 쩔지 않습니까? 한 달 평균 2,500? 되죠? 근데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 이런 그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은 어때요? 한 달 평균 350. 얼마라고? 한 달 평균 350. 이해됩니까? 몇 배 차이 난다고? 7배가 넘어요. 몇 배가 넘어요? 이게 사회 불평등 현상이지 부의 차등 배분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능론자들은 뭐라고 설명할까? 이거 부조리한 거야,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까? 기득권층들이 좋아한다니까. 사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이거. 항상 우리 사회 구조는 판타스틱으로 보인다니까 그들이 볼 땐. 안정적 구조고 우리 신체 구조 같은 거야. 우리 모든 구성원들은 그 안에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여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이것만 강조해. 왜 우아래를 훑어봐요? 알겠죠? 그런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어때? 얘네들이 볼 때 사회 불평등 현상은 불평등이 아니야. 그게 불평등이야. 아니 누구나 쉽게 담당할 수 있는 기능과 누구나 쉽게 담당하기 어려운 기능이 나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는 어때요? 누구나 쉽게 담당할 수 있나요? 아니죠. 반면에 환경미화는 어때요? 별 노력 없이도 쉽게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이죠. 이렇듯 사회적으로 쉽게 담당할 수 있는 기능, 아니 쉽게 담당하기 어려운 고차원적 기능 분화가 되어 있죠. 근데 개인의 능력과 노력도 어때요? 다르잖아요. 당연히 의사들은 어때? 그만큼의 어떤 그 고차원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이런 거 기울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합당한 보수로서 똑같이 줄 수는 없는 거죠. 말뜻 이해됩니까? 그래서 합당한 보상의 결과라고 봐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다.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다. 의사들이 어때? 훨씬 더 고차원적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가? 알겠죠? 그런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회적 기능의 분화. 다시 뭐라고?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누구나 쉽게 담당할 수 있는 기능, 누구나 쉽게 담당하기 어려운 고차원적 기능이 분화되어 있다고. 알겠죠? 이거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다 같아 달라? 다르죠. 그래서 기능이 쉽게 담당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분화돼 있고 개인의 능력 노력의 정도도 다르단 말이야. 이거에 따라 합당하게 사회적 가치를 배분한 결과 나타나는 거야. 어찌 보면 이네들은 똑같이 주는 걸 더 문제시해. 알겠죠? 열심히 노력해서 쉽게 담당하기 어려운 고차원적 기능을 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똑같다면 누가 열심히 살아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바라보죠. 알겠습니까? 왜?
야, 니네 잘 생각해봐. 이런 얘기가 맞으려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평했다는 전제하에 이 얘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의사가 될 기회가 그냥 아예 제한적이었다. 특정 계층 사람들만이 의사가 될 기회를 독점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그러기가 어려운 그런 질서였다. 현 시사회는 그렇게 어느 정도 기회가 공평하지 못하고 알겠죠? 누군가 특정 하층민들에게는 제한되어 있고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열려 있고 이미 기울어진 축구장에 불평등한 불공정한 경쟁 질서고 야, 이렇다는 전제하에선 이 얘기는 통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바라보니까 공정한 질서라고 바라보니까 누구에게나 기회는 균등한 세상이라고 현실 사회를 인식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말뜻이 이해가 되나요? 아, 알아듣겠죠. 요게 누구야? 기능론자들이야. 그러니까 기능론자들은 보수적으로 사회 안정 유지만을 강조하는 보수적 시각이야. 기득권층이 좋아하는 시각이죠. 알겠습니까? 좋아요. 갈등론자들은 생각이 달라. 아니, 사회는 기본적으로 희소 가치를 둘러싸고 서로 뭐하는? 투쟁하는 투쟁의 장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들도 투쟁하고 있는 거고요. 인서울 명문대라고 하는 이 명예로운 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가질 수는 없죠. 전체 학생 수험생의 10%밖에 못 가져요. 니미를. 알아듣겠죠? 그거 갖기 위해서 지금 생쇼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졸려 죽겠는데 여기 와가지고 막 그죠? 막 한숨 쉬면서도 여기 앉아있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틀려요? 맞지? 저 얼굴 또 봐야 돼 이러면서 5시간째 보고 있잖아 지금. 됩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투쟁의 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사회 구조는 누가 만들고 주도합니까? 우리의 의식과 가치를 구속하는 외부적인 틀, 알겠죠? 여러 관습, 법, 제도, 그리고 전통,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우리를 구속해내는 틀, 이거 누가 주도해서 만듭니까? 기득권층이 만드는 거예요. 경쟁에서 승리한 기득권층들이 만드는 거라고. 조선시대 때 승리자들, 사회를 주도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신진? 그렇죠. 신진사대부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세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리학적인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성리학적 신분질서, 양반 중심 신분질서 정당화시키고 지랄 떨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거거든요. 사회 구조는 누가 주도하는 거야? 경쟁에서 승리한 기득권층이 주도하고 형성해내는 게 사회 구조야. 그들이 만드는 거라고. 그리고 얘네들은 사회 구조를 만들면서 사실상은 어떻게 하겠어? 모두에게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냐? 설마 애써 경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권력을 잡아놓고는 모두에게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으면 독수리 오용제예요, 지가? 맞아요, 틀려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애써가지고 경쟁에서 승리합니까? 너 왜 그렇게 애써갖고 경쟁해가지고 인서울 가려고 그럽니까? 윤서야. 아,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성공해서 네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지? 못됐네. 어쨌든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고 내 새끼, 내 부모 알겠죠? 내 측근들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지. 무슨 그 공정 경쟁 질서 만들고 세계의 우리 사회의 어떤 공평하고 공정한 이딴 거 관심 없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 구조는 기득권층이 주도하고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는 평등 구조야, 불평등 구조야. 불평등 구조일 수밖에 없어. 미쳤어요. 애써가지고 승리해서 권력 잡아놓고는 평등한 세상을 왜 만듭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세상을 만들겠죠.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다 숨어 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때? 얘네들은 이게 드러나지 않게 겉으로 막 포장해내죠. 이해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불평등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야.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등론자들은 갈등이라고 하는 거 불가피해요. 갈등은 그리고 있어야만 해요. 왜요? 갈등 없이는 절대 그런 불평등한 모순들은 해결될 수 없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겉으로는 이런 불평등하지 않은 것처럼 막 겉으로는 막 포장을 해내고 하겠지만 사실상 안에 있는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어때? 분명 내재돼 있다고 저런 불평등한 모습들이. 알겠죠? 근데 이게 갑자기 겉으로 확 드러나는 시점이 와. 언젠간 드러나겠죠. 언제까지 감춰지진 않죠. 그런 모순들을 우리가 직시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사회구조의 그 불평등한 모습들을 뒤바꾸겠다고 저항하겠죠. 갈등 상황을 일으키겠죠. 그럼 이 갈등은 나쁜 거야? 아니야. 사회가 뭔가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 알겠죠? 그리고 사회는 지금까지 항상 이런 갈등을 극복해내면서 조금이라도 더 평등한 세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변화 발전해 왔던 거란 말이야. 설마 기득권층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알아서 조금씩 내려놓고 막 그러겠어? 내가 너무했나? 나 조금 내려놔야 되겠는데? 야, 그럴 리가 없잖아. 걔네들이 뭐 이렇게 독수리용지도 아니고. 이해됩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볼 때 갈등이라고 하는 건 뭐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꼭 한 번씩 나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는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으로 발전하는 거란 말이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네들이 볼 때 사회제도는 누가 만드는 거야? 법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드는 거야?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해서 만드는 거야? 아니야. 기득권층들 지들끼리 만든 거야. 이해되죠? 되죠? 그래서 특정 집단 합의로 만들어내는 거야. 다시 뭐라고? 특정 집단의 합의로 만들어내는 거야. 선생님 볼 때 지금 어저께 뭔가 하나의 어떤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면이 또 드러난 것 같아.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선고 났던 거 알아요? 어떻게 났죠? 사형 안 났어요. 알아요? 응. 징역 3년. 3년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 생각해봐. 윤석열이가 무슨 죄 졌죠 지금? 어저께 판결 내린 거는 구속영장 발부해가지고 경찰에서 구속영장 집행하러 관저에 갔었죠. 근데 경호원들 동원해가지고 뭐 했어? 바리케이트 치고 막았죠? 심지어 경호원들을 무장시켰어요. 총으로. 기관총 줬잖아요. 그리고 기관총 주고 뭐라 그랬대요? 유사신 쏘라 그랬대요. 뭐라 그러면서 총은 어차피 쟤네들보다 우리 경호원들이 더 잘 쏴. 왜? 정의의원들이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쏘면 쟤네들 절대 못 들어와. 그러니까 유사시엔 쏴. 안 되면 우리 미사일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대. 실제로 관저에 미사일 기지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 미친놈이에요. 이거 또라이라니까요. 그래갖고 1차 집행 못하고 2차 집행 못하고 몇 번을 공수처가 이게 집행 못했던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거기다가 내란에 대해서 지시 내렸던 거 불법 지시죠. 그러니까 세상에 경찰청장한테 국회를 갖다가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라는 게 뭔 개소리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누가 봐도 헌법 위반이거든요. 상권분립 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 행위에 대해서 어저께 재판한 거거든요. 징역 5년 나왔어요. 근데 징역 5년이 강한 거예요. 너네 전총조 알죠? 전총조 몰라? 사기범. 사기범. 알겠죠? 걔 사기죄로 몇 년 받았게? 10년. 전총조 사기죄로 10년 받았어. 근데 얘 지금 뭐 했어 지금? 지금 총 쏘라고 지시 내리고 미사일 쏘라고 지시 내리고 맞죠? 국회의원 잡아들이라고 지시 내렸던 맞아요 틀려요. 근데 얘 몇 년 받았다고? 5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경심 교수 아나요? 조국 부인. 조국 부인이 딸 표창장 위조했다는 이유로 뭐 위조했다고? 그것도 공문서도 아니야. 사문서야. 대학교 표창장 위조했다고 징역 4년 받았어. 몇 년 받았다고? 근데 얘 지금 막 총 쏘고 미사일 쏘라 그러고 국회의원 잡아들이라 그러고 알겠죠? 그랬는데 얘 몇 년 받았다고 지금? 5년 받.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나는 보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 진짜로 모든 혐의를 다 판사가 다 인정을 했어요. 이것도 유죄 맞고 이것도 유죄 맞고 이것도 유죄 맞고 딱 두 개인가만 혐의 없음으로 끝냈거든요. 그리고 난 당연히 최소 징역 10년 이상 나올 줄 알았죠. 갑자기 뒤에 초범인 점을 고려해야 된대. 뭘 고려해야 된다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야 된다. 야, 내란을 어떻게 재범을 하죠? 내란 일으키는 거 한 번 했는데 한 번까지는 봐주는 건가? 내란 일으키는 거? 야, 지금 뭐 이게 무슨 절도죄예요? 나라 뒤집고 지금 뭐 다 싹 죽이겠다고 지금 내란 저질렀던 건데 그거를 세상에 초범이라고 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되죠? 난 미치겠다니까. 이해되죠?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은 점. 뭔 상관이에요? 나이가 많은 게. 뭐 노약자 공경입니까 지금?
이해되죠? 야, 그럼 그 90만 원, 90억 원 할아버지는 살인 저질러도 괜찮겠다니. 150살 먹으면 아무도 처벌 못 하는 거네? 뭔 짓을 저질러도? 우리나라 최고 연장자인데?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이유 들어가지고 감경 사유 해가지고 5년 때려버렸어. 알겠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솔직히 우려했거든. 분명 법조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봐주기 카르텔이 있거든. 사법 체계를 지들 멋대로 움직이는 자기네들끼리 카르텔이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 사람들은 그런 거 알게 모르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야. 정관 예우라 그래서 막 정관 변호사들 막 예우해주고 막 그런 거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윤석열 전직이 뭐예요? 검사였죠. 사법고시 패스한 검사였죠. 걔 서울대 법대 나왔죠. 친구들이 다 판사잖아. 맞아요, 틀려요? 거기다가 뭐 검사, 판사 이런 애들은요, 죄지어도 사실상 거의 옷 벗는 걸로 끝나거나, 알겠죠? 잠깐 직무 정지하는 수준으로 거의 끝나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비일비재해 왔어. 분명 이 안에도 작용하지 않을까 의심은 했거든, 사람들이. 근데 설마 지금 나라를 정복시키려고 하는 내란을 저지른 건데 이거를 봐줄 거라고 누가 생각했냐? 드러난 거야. 지금 사람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알았지? 다음 주에 재판이 있거든요. 내란죄에 대한 본재판이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사형 선고, 지금 사형 구형했어요. 검찰에서는. 당연히 사형이죠. 원래 내란죄에 대해서는 형이 2개밖에 없어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것도 봐주기 하거나 무죄 판결 내리면 아마 전 국민적인 갈등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그냥 서울법대나 뭐 사법고시 패스한 그 법조 카르텔로 형성돼 있는 그네들만의 어떤 기득권의 장, 자기들만의 유리한 장,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러면 갈등에 봉착하게 되고, 이 갈등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내재돼 있던 그런 어떤 불평등한 구조, 모순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말뜻 이해됩니까? 같이 나갑시다. 실제로 작년에 그 계엄 사태 터졌을 때 현장에 막 달려갔던 시민들 있죠. 그죠? 선생님 수업을 듣던 정치화법 배우던 학생이 갔대요, 거기를. 뭐라 그랬죠? 이 새끼가 거기를 왜 가? 그랬더니 자기 달려갔대요. 쓰레빠 바람으로 달려갔대. 스카이에 있다가 씨발 이건 아니지 그러고 달려갔다는 거야. 멋지죠? 그 형 생각해보면 1등급 나왔습니다, 수능에서. 멋있죠? 수학을 조져서. 그래도 괜찮아요. 사회문화는 3등급, 생각을리는 1등급. 멋있죠? 아니 2등급 끝 아니면 3등급 초인데 확인을 못 해봤네. 42점인가 그렇거든요, 사회문화도. 50점 만점에. 둘 중에 하나예요. 2등급 끝 아니면 3등급 초입니다. 알겠지? 멋진 학생이죠. 자, 봐. 어쨌든 이네들이 볼 때 사회제도라고 하는 거 특정 지들끼리 합의해서 만들어낸 불평등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볼 때 현실 사회는 어때요? 현실 사회 구조는 공정 경제 질서입니까? 개소리 떨지 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뭐예요? 불평등 구조입니다. 기울어진 축구장이에요. 아유, 불쌍한 것들. 야, 니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될 것 같아? 뭐 좋은 대학 간다고 안 돼, 그거. 사법고시 패스한다고 안 된다니까. 집안에서 받침이 돼야 되고 이런 게 다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카르텔이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세습적 구조입니다. 무슨 구조라고요? 세습적 구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기득권층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적인 특권을 계속 재생산하고 자식으로 세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짜여져 있죠. 이 사회 구조는. 됐습니까? 야, 그럼 이네들이 볼 때 사회 불평등 현상, 부권력 명예가 차등 배분되어 있는 거, 의사는 2,500씩 벌어들이고 일반 단순 노무직 종사자들은 350 벌어들이고, 이런 거 뭐라고 말할까? 개인이 노력을 못해서, 노력을 덜해서 그런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에게 기회가 공평하지 않았다고. 모두에게 의사가 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 근데 저번 시간 얘기해 줬잖아요. 응? 니네 학교에서 의대 가는 애 몇 명이나 봤어? 뭐 고민을 해. 없어, 거의. 없다니까. 알겠지?
잠깐만, 학교들이 다 경인인가? 다 경인이잖아. 왜? 왜? 경인고 맞잖아. 그지? 경인고 의대 간 지 지금 몇 년째야? 없어. 예전에 고신대 의대라고 한 명 갔었어. 고신대 의대. 나 걔 한 명 듣고 내가 10년 동안 들은 애가 없다. 이해되죠? 근데 요번에 우리 의대관에 있다 그랬죠. 걔가 목동 하이퍼 다녔었는데 거기 의대반 있거든요. 그 의대반 다니던 애들이 싸그리 붙었다는 거야 지금. 자기도 붙었고. 알겠죠? 근데 그 목동 하이퍼 학원이 얼마라고? 3천. 내가 얘기했잖아. 뭐 3천이야 인마. 한 달에 600이 넘어요. 1년이면 얼마야? 7,200이야. 이해돼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는 재수생인데 얘는 재수생이었거든. 근데 삼수, 사수생들이 태반이래. 이해돼요? 돼요? 이 신발이 똑같지? 그렇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생각해봐. 이게 뭐야, 이게? 우리들 이거 할 수 있어? 아니요. 야, 7,200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거의 연봉 1억에 육박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엄마 아빠 부부 소득 합산 1억 정도, 부부 합산 소득으로 1억 정도 차지하면 상위 5% 안에 들어요. 얼마 낸다고요? 우리나라 상위 5% 부부예요. 그 부부면. 근데 부부 합산 1억 벌면 이거 보낼 수 있나? 야, 애가 하나야? 그리고 엄마 아빠 안 먹냐? 이거 빼면 2,800 남아. 200, 2,800. 2,800이면 한 달에 280도 못 쓰는 거야. 이해가 돼요? 돼요, 안 돼요? 한 달에 240이냐? 220이냐? 200 정도 쓰는 거야. 200, 잠깐 200이면 얼마야? 200이면 240, 2240이죠. 한 240 정도 되겠네. 알겠죠? 한 달에. 240이면 니네 생각해봐. 니네 집세, 거기다 또 뭐 있어? 보험료, 거기다 통신비, 관리비, 맞죠? 식비, 자동차 주유비. 야, 자동차 비용만 얼마 들까요? 기름값만 40만 원 들어요, 한 달에 보통. 당연하죠. 40만 원 그냥 선생님이 전기차예요. 전기차라서 나 일반 차보다 기름값이 한 3분의 1로 낮거든요. 내가 15만 원 나와요. 전기차 싼 거 알죠? 기름값. 그죠? 저 거저 먹는 거거든요. 근데 15만 원 나와요, 한 달에. 45만 원 그냥 훌쩍 넘어가요. 기름값만. 니네 통신비 얼마야, 내 가족이면? 못해도 20만 원 나오지. 맞아요, 틀려요? 통신비 20만 원. 그 다음에 집 관리비 얼마 나와요? 10만 원. 10만 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수도세만 5만 원이다, 이년아. 알겠죠? 수도세, 전기세, 거기다가 난방비, 겨울철엔 더 나와요. 기본이 25만 원에 30만 원이에요. 싼 데가 20만 원이에요. 나 이거 뻥 아니야, 진짜야. 이해가 됩니까? 이게 뭐라고? 관리비. 이게 뭐라고? 통신비. 알겠죠? 통신비 내가 비싸게 잡은 거야, 20만 원이? 내 가족이? 아니, 집에 핸드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집에 니네 TV 안 보냐? 뭐 안테나 이렇게 뭐냐, 안테나 이렇게? 아니잖아. 맞죠? 이거 자동차 주유비야, 자동차 주유비. 자동차 보험료도 다 뺐어, 지금. 알겠죠? 보험료 나갈 거 아니야, 보험료. 알겠죠? 엄마 아빠 합산해가지고 보험료 40만 원 나갈 거예요. 좋댔지? 아무것도 안 먹었다, 아직. 이해됩니까?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다고, 지금. 알겠죠? 이거 얼마 나갔어, 지금 벌써. 130이네. 뭐 먹냐, 뭐 먹어. 알겠죠? 못 보낸다니까, 이거. 근데 이거를 몇 년씩을 시켜야지 가는 거야, 이거 의대가. 모두에게 기회가 공평했다고? 아니야. 너희들이 노력을 안 하거나 너희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너희들이 못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아, 알아듣겠죠? 너희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없었어. 그래서 얘네들이 볼 때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현실 사회가 그렇게 평등하고 공정적 질서라고 보질 않기 때문에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구조로 짜여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알겠죠? 얘네들은 어때? 사회 불평등 현상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결과물이야.
부조리한 현상이에요. 잘못된 현상이죠. 이해됩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됩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뭐 할까? 있는 대로 자기들은 진짜로 대단한 기여도를 가지고 너희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 양 막 열심히 포장들을 해대요, 기득권층들은.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 이런 게 숨어 있다고. 이해됩니까? 야, 기득권층들 열심히 포장하잖아요. 어떤 거 있어요? 맨날 TV 틀어봐요. 맨날 의사 드라마 나와갖고 뭐 의사들 고결한 것처럼. 맞죠? 그죠? 그잖아. 슬기로운 의사 생활은 있어도 슬기로운 환경 미화원 생활은 없어요. 그리고 의사들만 고결하죠. 의사들만. 알아듣겠죠? 그런 식으로 맨날 선전 광고해야 되는 겁니다. 의사들은 대단한 것처럼. 난 그런 의사를 본 적이 없다니까. 내가 얘기했죠. 의사들이 별게 없다고, 그 양반들. 됩니까? 맨날 가보면 무슨 뭐 약조 주면서 뭐라 그래요? 뭐 드셔보시고 차도 없으면 다시 오세요 그러죠. 무슨 마루타예요? 실험 보고 안 맞으면 다른 거 넣어주고 뭐 하는 거야 이게? 내가 먼저 먹어보겠다. 이 약 저 약 막 이거 먹으면 아닌가? 이거 뭐 아닌가?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인터넷 찾아도 웬만한 거 다 나오더만. 맞아요 틀려요? 맞지. 맨날 틀려 맨날. 내가 선생님 황달 내가 얘기했었죠. 의사들이 못 찾았다니까 나 황달 걸린 거. 어렸을 때 1살 때. 의사들이 아무도 못 찾아가지고 한 2, 3일째 열을 못 내리고 있었다는 거야. 뭔 병인지 몰라갖고. 그게 뭐 동네 핫바리 병원이 아니에요. 고대 우석병원이야. 고려대학교 우석병원. 갔는데 거기서 못 찾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옆에 들어왔던 할머니가 뭐라 그랬더니 나보고 황달이네 그랬다는 거야. 할머니가. 그러니까 엄마가 의사한테 혹시 이거 황달 아닌가 그랬더니 쟤네 뭐 황달이었대잖아. 누가 의사야 도대체 누가? 할머니가 의사야. 동네 할머니가 와갖고 황달인 것 같은데 그래. 황달이죠. 이해됩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별거. 됐습니까? 대단히 고결한 것처럼 막 열심히 광고하고 선전해대고. 이해되죠? 그러면서 포장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부조리함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기득권층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내는 구조니까. 나 무슨 랩하냐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다?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쁜 현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저항하고 뭔가 변화, 발전을 꾀해야 된다. 사회는 그렇게 지금까지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더 평등한 세상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거다. 그게 사회구조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바라보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사회구조를 이해할 때 이렇게 바라보면 또 이렇게 바라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삐딱선을 타고 선생님처럼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보이는 측면이 또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론적 시각은 어때요? 사회구조를 되게 부정적으로 좀 인식을 하죠. 그런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기득권층들이 설마 평등하게 만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뭔가 진보적으로 그런 변화 발전을 통해서 사회는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나아간다라고 바라보는 진보적 시각이야. 얘는 항상 안정 유지를 중시하고 강조하고. 이해됩니까? 내가 말하는 거 잘 생각해봐. 이게 기능인지 갈등인지 상상인지. 돼요? 첫 번째 지문이야. 알겠지? 사회 구성원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기능론이야. 근데 왠지 상호 보완 그러니까 뭐 같아? 상상이론 같지? 전혀 헷갈리지도 않았냐? 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식 공유, 상황 정의 이런 말들이 보통 나오게 되죠. 이해됩니까? 근데 서로 간에 기능적 조화를 이룬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의 어떤 조화, 그리고 서로 기능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면서 전체를 위해 기여하고 이런 걸 강조하는 거니까 여기는 기능론적 시각이에요. 알겠습니까? 또 하나 지문입니다. 뭔지 맞춰봐. 경쟁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 경쟁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 경쟁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 저번 시간 했던 건데. 뭐 했던 것만 기억이 나고 답이 기억이 안 나? 갈등론? 아니라고. 저번 시간도 똑같이 갈등론 해가지고 기능론이에요. 왜 그럴까요? 경쟁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은 경쟁에서 승리한 기득권층들이 주장할 입장이에요? 하층민들이 주장할 입장이에요? 기득권. 왜 그러냐면 경쟁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사회의 경쟁 질서가 공정하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이거. 이 사회가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축구 경기장이라는 전제하에서 경쟁은 꼭 필요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얘는 이미 우리의 사회의 축구장의 경쟁 질서 자체가 어때요?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뭔 경쟁이 필요해? 경쟁 자체가 공정한 경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내 말 이해됩니까? 물론 얘는 갈등은 필요하겠죠. 사회구조 부조리함에 대해서 저항하는 갈등은 필요하겠지만 공정한 어떤 질서 위에서 서로 다투는, 알겠죠? 공정한 룰 위에서 다투는 경쟁이라는 건 얘는 반대죠. 공정한 룰이 존재하지 않는데 뭔 경쟁이야. 공정한 룰 안에서 다투는 게 경쟁인데. 경쟁 룰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데. 말뜻 이해됩니까? 경쟁에서 승리한 기득권층들이 마치 우리 사회 구조가 뭐 누구에게나 공정한 룰, 누구에게나 아주 아무 기회가 똑같이 주어져 있는 공정한 룰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네들이 떠들어대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되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사회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재사회화를 겪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재사회화의 과정, 이런 것들을 다시 거칠 필요가 있다. 이거 기능론이야. 왜 그럴까? 결론을 생각하면 돼. 사회구조의 변화를 꾀해, 아니면 사회구조를 그냥 지키고 유지하자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해결책을 말할 때 해결책을 잘 얘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말하는 거지 고민하다 보면, 기존 질서를 그냥 유지하자는 거구나. 구성원들을 다시 그 기존 질서에 편입시키자는 얘기구나. 그냥 보수 안정적 시각이라는 게 읽혀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사고해야 돼. 결론적으로 사회 전체를 뜯어 고치자는 거야? 아니면 결론적으로 사회 질서는 유지를 하고 기존의 어떤 일탈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이 사회에 다시 편입시키자는 거야?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알겠죠? 기존 질서는 유지하고 사람들을 편입시키자. 이거는 기능론적 사고야. 말뜻 이해가 됩니까? 알아듣겠죠? 기존의 법 질서를 강화하고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확립시켜야 된다. 기능론이야, 맞아요. 이해되죠? 잘 읽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복습 끝난 겁니다, 이제. 알았지? 조금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사회문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래요. 거시비시. 거시적 관점은 기갈, 기능 갈등, 그죠? 그리고 미시적 관점은 상상, 이렇게 있겠죠. 세 개 줬죠? 기능, 갈등, 상상 중에 고르라고. 맞지? 그리고 이제 구분해 보시면 첫 번째, 사회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작용을 중시하는가? 누가 이해할까요? 상황정의에 기초해서 개인 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개인들이 상호작용해서 어떻게 상황에 대해서 정의를 개개인들이 내리는지, 이걸 중시한대. 이거 누구죠? 개인들끼리 상호작용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규정지어. 옳다 그르다를 사람들끼리 상호작용 속에서. 알겠죠? 이걸 되게 중시한대. 누구야? 상상이론이죠. 되나요? 상상이론이 이런 입장이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 대립과 갈등을 사회 본질적 소송으로 본다. 갈등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속성이야. 대립도 항상 이해관계 대립 같은 게 항상 우리 사회 속에 내재해 있고, 갈등 상황은 항상 일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누구죠? 갈등 이론이죠. 이건 갈등론적 입장입니다. 맞지? 그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갈등론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가 이해했으니까 얘가 뭐겠어요? 갈등론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놈은 상상이론밖에 없으니까 얘가 뭐겠어요? 상상이론이죠. 그럼 B가 뭐겠어요? 기능론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건 뭐죠? 이거 중시하는 건 상상이론밖에 없어요.
개인간 상호작용을 통해 상황에 대해 정의 내리고 이거 중시하는 건 상상밖에 없어. 얘만 얘고 둘 다 아니오일 테니까 여기는 아니오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해되나요? 두 번째, 대립 갈등,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야. 여기에 대해서 상상이론은 아니오가 될 겁니다. 왜요? 얘는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 자체의 본질적 속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회는 독자적인 실체성이 없는 애라니까요. 본질적으로 사회가 갖고 있는 본질 속성이 어디 있어요? 개개인들이 그때그때 만들어내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건 미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니옵니다. 이거 말할 놈은 갈등론밖에 없어요. 오케이. 사회는 이러한 본질적 속성이 있어라고 말하는 거 기능 갈등밖에 없거든요. 근데 본질적 속성이 어때? 안정, 조화, 완전 무결한 틀 이런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게 기능론이고 알겠죠? 항상 기득권 측에게 유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고 대립 갈등을 통해서 발전해가. 알겠죠? 사회는 이런 속성이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갈등론일 테니까 알겠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사회 본질 속성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건 둘일 테고 그 중에 대립 갈등의 속성이다 말하는 거 갈등론밖에 없으니까 얘 아니오 돼야 됩니다. 되나요? 그럼 기억은 아니에요, 니은은 얘 꺼지세요. 그죠? 니은도 아니오가 되겠습니다. 그지? 틀렸다. 두 번째 거.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 누구만 그렇죠? 항상 사회는 변동을 지향해 가게 돼 있어. 항상 변화돼 가게 돼 있어. 왜? 내지적 모순이 항상 내지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갈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해 가. 기능론은 사회의 어떤 변화를 설명을 잘 못해요. 이런 입장으로 보면 항상 사회는 유지만 돼야 되는 거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갈등론만의 입장이라서 누구? A가 그렇죠. 이해됩니까? A와 달리 C라니요. C나 B와 달리 A는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됐나요? 되죠? 그래서 이거는 C는이 아니고 A는 이렇게 돼야 돼요. 됐습니까? 요 안에는 뭐 B나 C가 들어가면 될 테고요. B나 C와 달리 A는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되나요? 세 번째 거.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모든 사회 각 부분, 이 애들은 서로 간의 조화, 의존되어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이게 중요하대요. 뭐야 이거? 기능론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기능론이야. 우리가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합의해 나가는가 이 뜻이 아니야. 수많은 구성원들은 서로 간에 다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함께 뭐한다. 전체 속에서 일정한 기능을 갖고 있다. 알겠죠? 그 얘기니까 이거 기능론이에요. 되십니까? 그러니까 B는이 돼야죠. B는. 되십니까? 그래서 뭐와 달리 A나 C와 달리 B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됐습니까? 다음 4번입니다. 사회 규범이 지배 집단의 합의를 통해 형성된다. 잠깐 누구 합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한 게 아니고 사회 규범은 누가 합의한 거래? 지배 집단 기득권층들 지들끼리 합의한 거래. 뭐야 이거? 갈등론이죠. 갈등론. 이해됩니까? 돼야 안 돼요? 그러면 C와 달리 B는 뭐가 그러죠 이거? A가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B나 C와 달리 A는으로 바뀌어야 돼. 됐습니까? 응? 마지막 거. 가에다가 사회문화 현상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능론은 갈등론도 거시적 관점이니까 얘네는 사회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설명하는 애들이죠. 이 둘이 그렇죠. 이해 안 됐어요? 거시적 관점이니까 상상이론은 아니오가 돼야죠. 되십니까? 근데 갈기니까 어쨌든 갈기가 돼도 뭐 아니오 잘 맞는데요? 답은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되나요? 오케이. 좋아요. 또 두 개 틀린 사람. 몇 번? 16번. 16번 문제를 보니까 가불의 관점이라고 했죠? 좀 확대를 시킵시다. 오빠 언니 둘이 있네요. 그죠? 무슨 관점인지 봐야 돼. 역시 기능 갈등 상상 나누는 겁니다. 대중문화 뭐 막 슬기로운 의사들이 생활을 하시고 맞죠? 무슨 뭐 낭만 닥터가 뭐 김사부를 하시고 막 이런 막 드라마 막 이런 거 이거 다 지배 집단이 자기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그런 의사들을 대박으로 만들고 대단한 것처럼 그려내고 막 이러면서 우리들을 교묘하게 속여내죠.
마치 그 정도의 대우를 받아도 마땅한 것처럼. 이해됩니까? 지배 집단의 가치관을 내면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다 내면화시켜. 의사 봤지? 의사 멋져. 의사 보통이 아니야. 의사들은 헌신적이고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이야. 내면화시키는 거야.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런 수단에 불과하다. 대중문화는 지배 집단들, 뭐 사자 들어가는 새끼들, 얘네들이 전부 자기네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려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내면화시키고 받아들이게끔,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 구조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하는 게 대중문화야. 알아듣겠죠? 누구야 이거? 갈등론이죠. 아닙니다. 대중문화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것으로 계층 간의 문화적 차이를 줄여 유지 통합에 기여합니다. 대중문화가 되게 아름답네요. 우리 모두를 조화롭게 만들어주고 우리 모두가 서로 통합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알겠죠? 이런 게 대중문화야. 아름다운 거야. 뭐야 이거? 기능론이죠. 그래서 아름답네요. 갑의 관점. 어쨌든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의미 부여. 어떤 외부적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남자끼리 뭐 딥디리 상황이 주어졌을 때 개개인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느냐. 긍정 또는 부정적인 의미를 스스로 부여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뭐야 이거? 상상이론만 그러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상상이론이 없어요. 갑은 갈등론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겁니다.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구성 요소들은 다 완전한 의존적 관계, 뭐 장기들의 구조처럼 그렇게 완전한 의존적 관계로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 전체로서. 뭐야 이거? 기능론이에요. 됩니까? 근데 갑이 갈등론이니까 틀렸죠. 오케이. 세 번째 겁니다. 집단 간 대립과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된다. 갈등이라고 하는 건 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된다. 누구야? 갈등론이죠. 근데 을이 기능론이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죠? 그 다음 거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대. 사회는 항상 균형을 찾아가는 우리 몸이 그렇죠. 우리 몸의 구조가 어때요? 항상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것처럼 사회도 안정적인 질서를 계속 유지하려 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돼. 뭐야 이거? 기능론. 답이 4번이네. 되십니까? 5번입니다.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 간과하는 애는 누구예요?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간과 이런 걸 놓치고 있어.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거 누구죠? 상상이론이 그러죠. 이해됩니까? 돼요? 갑을은 둘 다 어때요? 이런 걸 매우 중시하는 애들이에요. 사회 구조적인 특성을 그래서 먼저 규정짓는 아이들이죠. 오케이.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왜요? 4번 아니에요? 아니 쌤 근데 간과가 무슨 말이야? 간과는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 알았지? 중요함에도 그걸 놓쳤다. 패스. 알겠죠? 그런 뜻이죠. 또? 14번. 14번. 보시니까요. 학업폭력이 왜 증가한다고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갑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모두가 합의한 가치규범 이게 있는데 이게 제 기능을 발휘 못해서 그래. 자신의 감정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일부 학생들이 생겨. 걔네들 때문에 그런 거야. 원래 우리가 모두 합의해낸 이 가치규범이 이게 잘 작동하고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일부 학생들이 말이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자꾸 폭력적 방식으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고 말이야. 알겠죠? 우리 모두가 합의한 이 규범 질서 이걸 지켜야지 이 새끼들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기존 사회 질서는 변경시키려고 하질 않아요. 얘네들을 편입시키고 얘네들을 그냥 내면화시켜서 이 사회 구조를 받아들이게끔 해서 기존 사회 질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 됩니다. 오히려 처벌을 강화해야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뭐야? 기능론이죠. 유진아 이해됐어? 신체적 고통을 행위에 대해서 과거에는 친구들 사이에 가벼운 장난으로 사람들이 여겼어.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문제시하지 않았었어. 서로 막 고통을 주고 막 이러는 것도 그냥 애들의 뭐 치기 어린 장난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문제시하지 않았어, 옛날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폭력이자 인권 침해로서 사람들이 다들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문제시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사회 문제화된 거야. 옛날에는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애들끼리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고 넘어갔던 것들을.
내 말 이해됩니까? 선생님 때는 어마어마했어요, 저런 거. 이해됩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부모들도 그냥 애들끼리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다 넘겼다니까. 애들끼리 장난칠 수 있지. 좀 심각한 문제들이 되게 많았는데. 알아듣고 있죠? 학교에서 옷 벗기고 막 도망가 버리고 옷 들고. 그 애새끼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지금으로 치면 이거 완전히 성폭력이에요. 성폭행. 남자끼리도 성폭행이 성립됩니다. 알아듣고 있죠? 남자끼리 막 서로 막 이상한 데 만지고 도망가 버리고 막. 알겠죠? 그런 일들이 많았어, 우리 때는. 알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애들끼리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치부했다니까. 알겠습니까? 우리 때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아이스깨끼 하는 거. 아, 니네도 했니? 굳이 니네 때는 상상 못할 일이죠. 우리 때 많이 했었어. 깨끼 이러고 빤스 보고 도망가고 막. 알겠죠? 지금으로 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시 안 했다니까. 알겠죠? 뭐야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게 지금은 문제가 되는 거다. 알겠죠? 뭐야 이거? 갈등론이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공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사회 문제, 절대적인 사회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 사람들이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고 공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알겠죠? 상상이론이죠.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뭐죠?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 서로.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 의존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고. 뭐야 이거? 기능론이야. 유기체설이죠. 개인의 행위가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상상이론이야. 집단 간의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갈등론이야.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기능론이야. 안정 유지 시각. 맞죠?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대. 야, 너 너무 지배 집단 편에만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이런 식의 비판을 받을 수 있대. 누구야? 기능론이 그런 비판을 받겠죠. 맨날 무슨 뭐 지배 집단들에게는 유리한 이런 가치. 알겠죠? 이런 걸 뭐 물고 빨고 하는 애들 아닙니까? 좋다고. 사회는 아름다워. 기득권층이나 할 얘기인데 그런 것만 맨날 옹호하고 있고 말이야, 이 새끼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건 기능론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건 기능론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네요. 됩니까? 얘는 을이고요. 갑이 아니고. 그죠? 갈등론 안에 들어있지도 않고요. 얘는 갑이 돼야죠. 기능론이니까. 맞죠? 얘는 어때요? 이런 비판을 받는 건 기능론이니까 을과 달리 갑이 그런 거죠. 을과 달리 갑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틀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됐나? 또 틀린 거. 17번에 가를 잘 보세요. 금기. 금기는 사회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금기라 그러죠. 이거는 개인이 불편함이나 위협을 느끼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 개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생겨나는 거야. 금기란. 사회적인 금기, 우리가 합의하는 사회적 금기 같은 것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이러는 것들이 결국은 금기로서 규정이 되는 거야. 알아듣겠죠? 특정 행위를 금기로 인식하는 구성원에 의해서 그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비난의 감정을 공유하고 그러면 그게 금기로 규정되는 거다. 뭐야 이거? 상상이론이야. 다시 뭐라고? 상상이론이야. 개개인들이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관적인 의미들을 부여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모여갖고 금기가 규정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불편함이 이게 사라지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래서 인상 쓰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상황 공유가 달라지고 상황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서 금기는 없어지는 거다. 오케이. 옛날에는 어때? 남자애들이 막 메이크업하고 막 귀걸이하고 막 이런 거 사람들이 뭐 했어? 막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죠. 에이, 그 남자 새끼가 뭘 알겠죠? 뭐 이러면서 알겠죠? 뭐야 쟤? 저 남자 여자야? 이런 식의 불편한 감정들이 공유돼 버리면 개개인들이 그런 의미, 부정적 의미를 각자가 부여하게 되면 이게 모여갖고 금기가 되는 거야. 구성원들에 의해서 비난하게 되면서 그렇게 규정되는 거야. 그럼 생각이 바뀌면 또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고. 알겠죠? 이거 뭐예요? 상상이론이죠.
돼요? 사회적 금기라고 하는 건 지배 집단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누가 만들었겠어? 그 기득권층들, 지배 집단들, 지네들이 만든 거지. 알겠죠? 지배 집단은 이러한 금기를 제도화시켜가지고 피지배 집단의 불만과 저항을 억눌러.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걸 공고해. 무슨 이론이야, 이거? 갈등론자들이 이런 측면들을 강조해서 보죠. 사회마다 공동체의 안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금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제한하게 돼. 이러한 금기는 대다수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거고 사회를 전체를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어. 뭐야 이거? 기능론이죠. 그러니까 상상 갈등 기능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기를 보겠습니다. 가가 뭐라고? 상상. 나는 갈등. 다는 기능. 이렇게 된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 거야. 자 보자. 사회가 일종의 유기체와 같은 성질. 뭐야 이거? 기능론이죠. 사회 유기체설. 하나의 생명체 같은 성질을 띠고 있다고. 개개인들은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이고. 알았냐 이 뇌콩팥 심장들아? 그렇죠? 이런 거란 말이야. 급속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사회가 변해가는 모습을 잘 설명하지 못해. 알겠죠? 그런 비판을 받아. 너 왜 이렇게 사회를 맨날 안정, 유지, 질서로만 봐, 유지로만 봐. 사회가 지금까지 변해왔던 것도 어떻게 설명할 건데? 네 말대로 하면 맨날 유지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변동은 없는 거 아니야? 사회는 항상 완벽하고 안정적이라며. 우리는 무조건 순응해야 된다며. 그럼 사회 변동 지금까지 변해왔던 역사적인 흐름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런 비판을 받는 건 누굴까? 기능론이겠죠. 이해됩니까? 돼요?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은 필연적인 거야. 갈등 대립은 이 사회에서 발생지 있을 수밖에 없어. 어차피 투쟁의 장이거든 이 사회는. 알겠죠? 뭐야 이거? 갈등. 사회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개인,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개인에 의해서 사회는 구성되는 거래. 개개인들은 아주 능동적이고 주체적이야. 외부에 막 구속되고 그런 게 아니야. 그 개인,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개인 얘네들이 만드는 게 사회야. 뭐야 이거? 상상이론이죠. 이해됩니까? 개인에 대한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강구한다는 비판을 받아. 야, 너 사회구조가 개인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을 왜 이렇게 무시하니? 왜 그런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 너는? 알겠죠? 그 중요한 부분인데 왜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너 이렇게 강구해서 봐? 제대로 이해를 못해 이 새끼야. 왜 그 중요한 부분을 놓쳐 임마. 알겠죠? 이거 누가 그럴까? 상상이죠. 상상이 이런 비판을 받겠죠. 이해됩니까? 가는 상상이니까 기능론 연결 안 되고요. 나는 갈등이니까 기능론 연결 안 되고요. 맞죠? 다는 기능이니까 갈등론 연결 안 되고요. 됐습니까? 돼요? 이거는 지금 상상이론인데 나는 가와 달리 얘는 얘와 달리 아니 바뀌었죠. 오히려 다른 것들보다는 가가 그죠? 나 다와 달리 가는 나 다와 달리로 바뀌어야죠.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마지막 거 가는 나다와 달리 이렇다. 가는 얘네들과 달리 이렇다. 맞죠? 상상이니까 답은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됐나? 또 틀린 거? 저 19번이요. 19번. 19번 먼저 요거 나눠봅시다. 가나다부터. 잘 보이죠?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적 자원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 모두가 합의해서 도출된 것이 우리 사회복지제도야. 이런 사회복지제도는 그 부정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통합할 수 있게 만들어줘.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제도, 사회복지제도 같은 이런 사회제도들은 다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고 적재적소에 각 개개인들을 잘 배치시켜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거야. 알겠죠? 누구야 이거? 기능론이죠. 사회적 위험에 처한 개인은 자신의 상황을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 그러한 의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복지 혜택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가 구성돼. 상상이론이죠. 돼요? 기득권층은 불특정 다수에게 잠재된 현재의 사회구조에 대한 불만을 불식시킨다는 건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됩니까? 그래서 기득권층은 불특정되어 있는 수많은 다수들에게 잠재된 불만,
구성원들은 다 불만이 있거든. 알겠죠? 근데 기득권층들은 그 불특정 다수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재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려고 해. 그런 과정에서 뭐 하는 거야? 복지제도 일부 조금 베풀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솔직히 이 불평등한 구조이기 때문에 불만들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적선하듯 복지정책 조금 펴가지고 사람들에게도 모두 혜택이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 사회는 모두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는 사회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는 거야. 이 위선적인 장치야 이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의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뭐해. 이 사회는 되게 아름답다고 여기게 만들어버려. 이해돼요? 네. 알아듣겠죠? 뭐야 이거? 갈등론이죠. 오케이. 그래서 기능 상상 갈등이죠. 기능 상상 갈등. 그래서 기능 상상 갈등 이렇게 됩니다. 가나다가 됐죠? 사회 구조를 지배 피지배 관계로 설명한다. 사회 구조는 기본적으로 뜯어먹는 자와 먹히는 자 이런 관계로 딱 구성이 돼 있어. 뭐야 이거? 갈등론. 사회구조 내에서 갈등이 잠재돼 있어. 항상 사회구조 안에는 갈등이 내재돼 있어.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언젠간. 반드시 있어. 잠재된 내지적인 어떤 그런 모순 속에서 갈등 상황은 항상 내재되는 거거든. 알겠죠? 뭐야 이거? 갈등론이죠. 기득권층들이 지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현재 드러나지 않았을 뿐 항상 갈등의 잠재 요소들은 항상 숨어 있어. 이게 어떤 특정 사건을 계기로 폭발하는 거지. 그리고 사회는 또한 발전하는 거고. 극복하면서. 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지 못해. 사회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변동해왔던 역사들이 있고 혁명적인 역사들이 있거든. 그 혁명이라는 갈등 상황을 통해서 뭔가 변화 발전했던 역사들인데 이걸 설명을 잘 못해. 맨날 그냥 유지, 안정, 조화만 얘기해. 뭐야 이거? 기능론이지. 이해됩니까? 사회 문화 현상을 미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건 상상이죠. 되나요? 상징을 통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상징을 통해서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 공유를 하고, 알겠죠? 규정 지어가고. 뭐야 이거? 상상이죠. 그럼 가는 기능이니까 연결 안 되고, 맞죠? 나는 상상이니까 연결 안 되죠. 됐습니까? 다는 갈등이니까 연결 안 되고, 기능하고 연결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상상이론인데 가는 나와 달리 틀렸죠. 나는 가와 달리라든가 나는 다와 달리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해됩니까? 마지막 거 나는 다의 관점과 달리 쉽게 말하면 상상은 갈등 이론과 달리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맞는 말이죠. 답은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이해됐어? 나은씨? 네. 좋아요.